이거는 이제 저희가 3D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작업을 하는 거고, 현재 실제로 나왔을 때 고객님한테 이제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사진화 시켜가지고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고, 거의 99%다 똑같이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전공자가 아니시라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도 지역군인으로 한 4년 정도 있었고, 세대 나왔고, 전공을 인테리어 쪽으로 하진 않았는데, 엄청 어릴 때부터 뭐 인력 사무소도 엄청 많이 나갔고, 저는 어릴 때는 노가다 이런 것도 운동이라 생각해가지고 엄청 재밌게 잘 했거든요.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너무 열심히 해서 웬만하면 다 스카우트제의를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팬티만 입고 막 옷 다 벗고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약간 그렇게 배겨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인부들이 눈치 주고 막 그런 적도 되게 많았고, 하루에 2잡, 3잡씩 했거든요. 보험 영업도 하고 주말에는 인력 사무소도 하고, 한 달에 최소 그래도 1000에서 200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27대인가? 한 1억 몇천을 이제 사기 당해가지고, 사기 친 사람은 이제 깜빵 가고, 저는 이제 홀로 남아 있었는데 트럭이랑 이제 방충망 자재가 좀 남아 있었어요. 당장 사기도 하고 할 것도 없고 완전 망했으니까, 일단 남은 방충망과 트럭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은 벌면서 일단 생계 수단은 해봐야겠다. 집집마다 방충망을 막 시공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직접 해주고 정말 싸게 해줬어요. 인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아닌가.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이 신뢰를 어떻게 보면 파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퀄리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인테리어 대표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도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여드리면서 인테리어를 배우지 못하는 분들도 충분히 좋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려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본인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그러신 데 이유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 전공을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한 케이스는 아니고, 어릴 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배우고 뛰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디자인을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되고 고등학교 때부터 뭘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자본금이 없을 것 같고 이유들이 또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없더라도 그냥 부딪히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인테리어 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노력과 시간만 이렇게 드리고 뭔가 생각만 많이 하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누구더라도 어떤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아침 회의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송정에 이제 저희가 건물 전체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철거 미팅을 하고, 창원에 가서 정육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오늘 첫 미팅 한번 하고 와서 570평짜리 그 골프장 견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오늘까지 또 마감 작업을 해야 돼서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바쁘시네요. 평소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만 좀 움직이고 견적서 쓸 게 있기 때문에 빨리 와서 견적서 마무리 봐야 되죠. 창원까지 가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나가시나 봐요? 타지 생활을 한 2, 3년 동안 학 돌아다니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도 한 7, 80개 만들고 그런 공사업을 했는데, 이제 부산에 조금 정착을 해가지고 부산 경남 위주로 조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트지나 옆에 저 판넬 같은 거는 왜 놔두신 거예요? 고객님들이 이제 보시고 실제 재질이랑 사진 재질이랑 이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만져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많이 갖다 놓는 편입니다. 고객님이 자주 오세요? 10분 중에 2분, 3분 정도 오시는데, 또 저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좀 낱낱이 보시고 좀 신뢰감도 드리기 위해서 웬만하면 좀 초청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 거래처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거래처에서 이제 저희 쪽에 샘플을 갖다 놓으면은 뭐 견적이라든가 상담을 대신 이루어 드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보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컨택을 해서 해드리는 편입니다. 저희 거래처에서 다 와서 시공을 직접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협업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대부분 다 그렇고, 저희가 뭐 간단한 뭐 폐기물 처리하고 간단한 철거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직접 할 때도 있는데, 웬만한 모든 공정들은 협력 업체에서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3D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작업을 하는 거고, 현재 실제로 나왔을 때 고객님한테 이제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사진화 시켜가지고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완공된 사진, 이건 이제 이렇게 완공을 거의 리얼리티로 현재 3D로 돌린 거랑 현재 완공된 거랑 거의 99%다 똑같이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현장 실측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은 2번, 3번 실측을 하고, 철거하고 또 실측하고, 또 작업하면서 실측해가지고 실제 도면과 오차가 엄청 많아도 한 5cm 정도 날 수 있게끔, 여기 평수도 거의 한 2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런 큰 평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거의 안 나게끔 정말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고 예. 옆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네, 프린트 해가지고 현장마다 붙여놓고 작업자들이랑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느낌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시공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작업을 같이 진행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렌더링 같은 거 하실 때 다 네. 색도 미리 이렇게 정해놓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정해가지고 보여드리고 또 색깔도 변경시키고 하면서 저희가 또 현장에서 막상 시공을 했을 때 또 느낌이 이상하다 이러면은 또 바로 저희가 카톡방이나 이래저래 현장에서 소통을 해가지고 또 바꿔드리고, 그래서 재질이나 이런 것도 자재 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표기해 놓는 표가 있거든요. 표기해서 고객님한테 드리고 또 재질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디자인 이렇게 목공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간단한 이제 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담당하게 만들어서 지금 디자인 간판을 이제 달 예정입니다. 아 지금 이거 네, 꼬마 중기해 놓은 거 예,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여기 골목에 지금 디자인이라고 또 창고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골목에 만들어가면서 확장을 시킬 예정이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디자인의 거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창고인데 현장에서 간단하게 자재 생기는 것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재고를 넣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남은 자재들이나 간단하게 저희가 해야 하는 것들 조금 넣어놓는 편이라고. 여기 뒤에도 자재라든가 잠시 이제 보관해놓고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T 아시바라든가 이런 것들도 업체에서 빌리면은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빌려야 되는데 구비해놓고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런 것까지 요금을 부과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편이라고. 현장에 이제 소화기 같은 건 항상 비치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 뭐 공사 안내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않고 보였는데 사무실이 아, 예. 그리고 뒤에까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아. 크네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한 70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뒷마당까지 해가지고. 직접 시공을 안 하시는 거죠? 몇 년 전에는 직접 시공을 하고 직접 뭐 페인트 칠도 하고 타일도 붙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직접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은 협력업체랑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디자인을 만들고 이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디자인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시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디테일을 하나하나 보면서 뭐 페인트라든가 뭐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니까 퀄리티도 달라지고 디자인도 달라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 퀄리티가 막 이랬으면은 이제는 정말 하이 퀄리티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측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상담부터 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시안과 견적을 뽑아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계약이 되면은 계속 시안이라든가 전기도면, 배수도면 이런 도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짓기 넣어가면서 계속 수정하고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최소 한 3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까지 계속 수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까지 저희가 다 진행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감리로 가가지고 목공 부르고 전기 부르고 뭐 설비 부르고 하나하나 이제 저희 작업자들을 불러가지고 협업을 하고 시안물과 거의 99%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송정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스케줄 시작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여기 한 1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9시에 강아지 출근 시간이라서 유치원에 보내주고 현장으로 갑니다. 네. 아까 슬쩍 보니까 네. 차 트렁크에 케이지가 엄청 크던데. 보더콜리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 돼가지고 한 13kg, 14kg 정도 되는데, 이름은 하루고 저희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디자인의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스코트네요.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여보세요? 한 3시? 방금 전에 또 스케줄 잡으신 거예요? 문의 전화가 하루에 몇 통씩 오는데, 계약하기 전에도 이렇게 연락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격만 뭐 평당 대충 얼마 정도 든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 오면은 보통 한 10군데 중에 한 2-3군데는 정말 진짜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딱 자기가 자기 자리 들어가네요. 네. 원래 스케줄 잡으실 때 즉석에서 잡으시는 편이에요? 변수도 많고 작업 현장이라는 게 저희가 미팅을 1시간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막상 또 1시간 만에 안 끝날 경우도 많고 작업자분들도 작업을 직접 하다 보니까 막상 또 하다 보면 1시간 만에 안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많고 항상 작업자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좀 보통 늦거든요. 근데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일매일 스케줄을 직석에 잡으시면은 뭐 충족이 되는 거는 없나요?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금 연락을 드려가지고 양해를 드린 편이고 그것 때문에 뭐 이때까지 크게 차질되는 경우는 크게 없었어요. 근데 큰 공사가 있을 거고 작은 공사가 있을 거고 뭐 이런데 만약에 작은 공사 스케줄이랑 큰 공사 스케줄이랑 이렇게 잡히면은 어딜 가야 되나 이런 항상 고민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잡은 약속을 또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공사 때문에 취소하고 이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먼저 잡힌 약속은 운명이라 생각하고 다른 미팅 때문에 파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듣기로는 대표님 뭐 전공자가 아니시라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도 지역군인으로 한 4년 정도 있었고 세대 나왔고 전공을 인테리어 쪽으로 하진 않았는데 엄청 어릴 때부터 뭐 인력사무소도 엄청 많이 나갔고 저는 어릴 때는 노가다 이런 것도 운동이라 생각해가지고 엄청 재밌게 잘 했거든요.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너무 열심히 해서 웬만하면 다 스카우트를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인력사무소에 가도 일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인부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팀에서 일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어리고 젊을 때는 열심히 한다라는 게 너무 몸에 배겨 있어가지고 그때 서울에서 보통 좀 많이 했는데 거의 그냥 팬티만 입고 막 옷 다 벗고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약간 그렇게 배겨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인부들이 눈치 주고 막 그런 적도 되게 많았고. 언제부터 그러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26대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안 되셨네요.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공사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1년에 거의 한 30개씩 했어요. 부산 경남 쪽에 하는 게 아니고 뭐 전라도 했다가 서울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2-3개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때는 이제 인부들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직접 가서 용접도 하고 타일도 깔고 뭐 옆에 막 벽체도 세우고 오만때만 걸 다 했는데 그때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숙소에 들어가지고 블로그도 적고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자가면서 이거를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만들어 나간다는 거에 대한 재미를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웬만한 일반 인테리어 업자들보다 지식도 많이 생겼고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공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실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불렀을 때 이 정도 실력이고 저 정도 실력이다 이런 게 다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아,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구나라는 걸 느낀 뒤로부터는 자신감을 확실히 가지고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의 자기 그 능력을 빨리 알아야지 좀 인테리어로서 자기 위치를 알고 견적도 내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한 지 그럼 5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로 이렇게 전공자도 아니신데 하시게 되셨나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엄청 긴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하루에 2잡 3잡씩 했거든요. 보험 영업도 하고 주말에는 인력 사무소도 하고 한 달에 최소 그래도 1000에서 200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26에 이제 부산에 왔는데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27대인가 한 1억 몇천을 이제 사기 당해가지고 사기 친 사람은 이제 깜빵 가고 저는 이제 홀로 남아있었는데 트럭이랑 이제 방충망 자재가 좀 남아있었어요. 당장 사기도 당하고 할 것도 없고 완전 망했으니까 일단 남은 방충망과 트럭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은 벌면서 일단 생계 수단은 해봐야겠다. 집집마다 방충망을 막 시공을 했었거든요. 장사가 진짜 안 됐어요. 아이템도 이제 미세먼지 차단망 이런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소하고 또 막 이런저런 저퀄리티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막 6개월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저희 한 6개월 뒤부터는 이제 이게 영업을 어떻게 하면 되고 말문도 트이고 막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 방문할 기회가 많으니까 기회를 한번 놓치면 안 되겠다. 한번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방충망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베란다에 뭐 간단하게 저희가 목재 잘라가지고 붙여주고 이런 베란다 리모델링도 좀 많이 해드리고 친구 가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직접 가서 뭐 페인트도 칠해주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직접 해주고 정말 싸게 해줬어요. 왜냐면 퀄리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싸게 원가로 해주되 외관의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막 하고 다니다가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만났는데 우리 프랜차이즈 그 인테리어를 한번 맡아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30개 정도 작업을 하다가 일반 로드에 있는 그런 인테리어들도 정말 싸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출장을 막 계속 다니다가 이제는 부산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설계직 한 명이랑 저랑 그리고 현장직 직원 한 2-3명이랑 해가지고 현장직에서 설계직으로 조금씩 이제 회사의 분위기를 바꿔나갔거든요. 이제는 중점이 설계와 그리고 감리, 현장직은 거의 90%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이 총 몇 명 있는 거예요? 지금 한 8명, 9명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는 직원 1명 쓰고 2명으로 늘릴 때 2명으로 늘리면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됐었거든요. 인건비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모자랄 때도 있고 2-3년 전만 해도 2-3천만 원짜리 이런 거를 위주로 했으면은 이제는 보통 평균이 한 1-2억 그리고 많게는 뭐 6억 7억씩 넘어가는 그런 인테리어를 보통 좀 많이 맡고 있는 것 같고 인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신뢰가 아닌가.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이 신뢰를 어떻게 보면 파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고객님들과 만나가지고 약속을 잘 이루어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양심껏 하고 어느 정도 확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느냐 이런 게 인테리어 덕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퀄리티 뭐 이런 것 같은데 처음에 20대 때 일하는 걸로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버신 거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진짜 오만 일을 다 해봤거든요. 빨리 여러 가지 일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중3 때인가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원래 이쪽으로 아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었는데 아, 부산에서 꽤 크게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랑은 저가 또 안 만난 지 지금 몇 년이 됐고 그런 관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뭔가 돈수를 받고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그런 피가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진짜 그런 거 네,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대표님이 직접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인테리어 쪽은 진짜 직원이 뭐 50명 이상 넘어가지 않는 이상 대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보통 평균 최소 12시간은 하는 거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일이 많다 이러면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퇴근하면 8시부터 뭐 한 6시 정도까지 하고 쉬는 날은 있으신가요? 그런 게 딱히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직장인들이나 쉬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또 견적을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협업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우여곡절 같은 건 없었나요? 트러블은 끝도 없이 납니다. 그런 작업자분들과 계약상의 관계도 있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도리 있게 뭐 봐줄 건 또 봐주고 또 해달라고 할 건 해달라 하고 보통 이제 첫 거래 하시는 분들 사고 내고 도망가시거나 돈 받고 잠적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인테리어 업종에는 금액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는 최저가다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다 사기꾼들이거나 작업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싸게 받을 이유도 없고 여기 그 송정 민박 있는 그런 쪽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래처에서 건물을 하나 매입하게 됐는데 리페럴 앵무새 카페 이런 거를 한 70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는 앵무새 카페가 아니고 새로 브랜딩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카페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팥빙수 이런 것도 뭐 한 9만원, 12만원 정도에 형성시켜서 판매를 할 거고 호텔 팥빙수 뭐 이런 것처럼 아시바를 쳐가지고 공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직원 기사님한테 철거 부위를 한번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그럼 막 시작한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기둥 이거 다 철거해야 되고 이거 지금 보미수로 해가지고 도둑 나는 데는 다 철거할 거고 아까도 여기 벽체 다 철거하고 검색까지 일단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 손에 든 게 뭐예요 혹시? 이거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스케줄은 다 끝나신 거예요? 어저께 철거 미팅은 했고 도면 실측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원이 한번 검토하고 오늘 제가 대략적인 부위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와서 감독하시는 것보다 이동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차 타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보통 한 3만 킬로는 타는 것 같아요. 보통 저렇게 하면 얼마 정도 걸리나요? 두세 달 사이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일반 매장 인테리어 하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 잡고 건물 몇 통을 지으면은 한 두세 달 정도. 그럼 주로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상가가 80%? 90%인 것 같고 아파트는 짜분하고 좀 재미가 없고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도배장판하고 이런 거는 보통 안 합니다. 지금 디자인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업체들마다 규모마다 그리고 연령대마다 다 다른데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 만나가지고 디자인을 해드릴 때도 정말 디테일하게 짜드리고 그 디자인에서 또 수정도 계속 될 거예요. 뭐 10번, 뭐 20번 될 수 있고 뭐 100평짜리 인테리어를 하든 200평짜리 인테리어를 하든 디테일하게 설계해서 시공까지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1시간을 소통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뭐 진짜 한 4시간, 5시간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소통을 정말 많이 해드려요. 전화도 저희가 전화 오면은 웬만하면 1시간을 안 넘겨요. 무조건 바로바로 받고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리고 우리가 귀찮아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귀찮아할 때까지 피드백을 해드려요. 우리가 귀찮아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고객한테 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공부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인테리어는 솔직히 말해서 장벽이 엄청 낮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강한 멘탈과 의지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계열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인테리어 쪽에서 비전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미래에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인테리어는 절대 AI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고생해도 남들보다 많이 벌 수 있고 제가 봐온 저희 기술자분들은 정말 돈 많이 버시거든요. 목공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뭐 최소 28에서 35, 40 막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남들은 대학 가고 뭐 어디 가고 막 해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어느 정도 남 밑에서 돈 따지지 말고 3, 4년 배우면은 나중에 일당 25만원, 35만원 벌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편이죠. 자기 몸만 좀 잘 지키면은 정년도 뭐 65세, 70세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목수들이나 이렇게 작업자들 보면 좋은 게 8시부터 딱 5시까지 일하거든요. 일도 하루 끝나면 녹초가 돼 있고 그렇게 일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다음날 공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여유롭게 일을 하기 때문에 노가다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지금 현재 도면이랑 실제 사이즈랑 똑같은지 한번 체크하고 있어요. 아, 그게 시측하는 그런 도구예요? 맞습니다. 출장 오시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저희 사무실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는 웬만하면 다 갑니다. 대구 정도까지는 가시겠네요. 네, 대구 정도로 갑니다. 오늘 촬영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출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같이 이제 꼭 굳이 전공자가 아니고 창업에 자본금이 있고 막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인테리어나 이런 업종들은 어느 정도의 계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고객님들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의뢰를 한다 이러면은 어떤 카톡방이라든가 뭔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많이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삶의 목표가 저희 회사의 인지도라든가 신뢰도 그리고 회사의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게 지금은 제 취미이자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고객들한테 이런 가치 있는 공간을 선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직원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주위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또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고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렇게 꼭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내야지만 이런 사람 관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자의 길 화이팅! 대한민국 1번 초밥은? 호주의 전수시 가성비 넘친 두마리 치킨은? 몽이 2마리 치킨 대한민국 최고의 햄버거는? 왓더 버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